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혀가 통증이 있다, 그리고 구강이 굉장히 건조하다, 그리고 배는 찹고 얼굴이나 위에 상체는 열이 많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런 전체 증상을 다 모르시고 그냥 혀가 최근에 많이 갈라지고 백태가 껴지고 신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최근에 잘 못 먹겠고 혀가 따갑고 아프다, 이런 분들이 오늘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혀 통증이나 입안에 자결감이 생긴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특징들이 입안에 침이 잘 마르고 침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결국 입안에서 침이 잘 나오질 않으니까 입에서 냄새가 나고 백태가 잘 끼고, 그리고 혀가 마르고, 그리고 입안이 건조하고 혀가 아리고 쓰린 증상들이 점점점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이유는 전반적으로는 침이 안 나와서, 침이 적게 나와서 생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원인을 잘 모른다, 치과적인 문제, 의학적인 원인을 아직 잘 못 찾았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침이 나오는 부분이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은 보통 하루 1.5리터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만큼 잘 나오진 않는다든지, 본인이 스스로 입안이 건조한 거를 잘 모른다든지, 그리고 검사했었을 때는 타액이 또 분비가 잘 되니까 그 당시는 건조했더라도 타액이 분비는 이상 없다, 이렇게 해서 침샘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원인을 잘 못 찾는 경우 많죠. 그렇지만 침이 나오지 않으면서 생긴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침이란 것은 어떤 기능 하길래 침이 적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침은 아이오다인이라든지 라이소자임, 그리고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 활성산소 또는 사이오사이네이트라는 유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그리고 라이소자임, IgA 같은 박테리아를 죽이고 살균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우리가 입안에서 아이오다인이 나오는데 입안 구강 수술할 때 베타 아이오다인을 소독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선생님들은 입안에 아이오다인이 나오기 때문에 물로만 헹구고 절개해서 수술하는데,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베타 아이오다인을 소독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침만으로도 입안에 살균 효과가 있다, 이런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침이 98%가 물이지만 나머지 2%에서 전해질이라든지 WBC 같은 균을 탐식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입안을 알카리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바이오카보네이트 같은, 입안은 알카리 그리고 위는 산성, 이런 환경을 서로 다른 환경으로 만들어줘서 균이 살지 못하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치약의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치약을 쓰고는 있지만 원래는 입안 자체에서 음식물 부스러기라든지 이런 것을 녹여서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침이 잘 나오는 사람들은 충치가 적고, 침이 좀 적게 나온 사람들은 충치가 좀 더 많은, 구강 건조 있는 사람들이 충치가 많아지는 이유가 또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칫솔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안에서 침을 많이 생성시켜서 이빨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치약의 효과, 결국 구강 청결 역할하는 것이 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아밀레이스라든지 라이페이스 같은 탄수화물 녹이고 지방을 녹이는 소화효소가 있고, 침이 없으면 그만큼 맛을 못 느끼는, 그래서 후각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침이 많을수록 맛을 좀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다. 또 EGF라는 침 안에 이런 성장 인자가 있기 때문에 침이 많을수록 구강염이라든지 구내염, 이런 부분들이 훨씬 적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의 효과가 병원균을 살균하기 때문에 침이 없음으로써 균이 이제 많이 득실하게 되고, 그럼 구내염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침이 없으면 알칼리 환경이 깨지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면 역류성 후두염 쪽으로 입안에 있는 산성가스가 나옴으로써 산성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백태가 생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백태가 생기는 것도 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알칼리 환경이 적어져서 생긴 것이다. 그리고 침이 우리 몸의 청결 역할을 해주는데 침이 적어짐으로써 입냄새가 많아질 수가 있겠죠. 또 백태가 많이 생기게 되면 입안을 자주 끓게 되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입안에 산이 많아지게 되면 유두가 점점 깎이게 되고, 그러면 유두의 감각이 좀 더 예민하게 되면서 혀에 자결감이 생깁니다. 결국 이 침이 없음으로써 구강이 건조해지고 입냄새는 나고 혀는 갈라지고 백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침이 다른 사람보다 적게 생성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타액
타액은 대부분이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결국 편안한 상황이 되어야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교감 신경이 적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거꾸로 교감 신경은 활성화되고 부교감 신경은 떨어지기 때문에 치매 분비가 적게 된다. 그럼 부교감 신경이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먼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경우 세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 몸이 편안한 상황, 처음에는 먹을 때, 그 다음에 쉴 때, 그 다음에 잘 때, 이 세 가지죠. 먹고 자고 쉬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부교감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시기에 부교감을 떨어뜨리고 교감을 활성화시키게 되죠. 예를 들어서 먹게 되면 천천히 꼭꼭 씹어서 오랫동안 씹게 되면 타액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먹는 거에 좀 집착하다 보면 빨리 먹게 되고, 그러면은 음식이 중화가 되질 않고 바로바로 음식이 넘어감으로써 타액과 섞이지 않는 음식 덩어리가 위에서 바로 가게 되면 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빨리 먹고 일을 하려고 교감신경이 항진됨으로써 침도 적게 나오고 타액도 적게 나옴으로써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소장에서 일부만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는 설사로 내보내는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가 있다. 그래서 꼭꼭 씹어 먹지 않고 천천히 먹지 않기 때문에 부교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그리고 먹을 때도 보면 폰을 본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자극적인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계속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행동들을 스스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쉴 때도 우리가 눈이나 코나 귀나 이런 감각을 많이 열어서 신경을 많이 썼다면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이런 감각 차단을 해줘서 감각의 피로를 쉬게 해줘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쉬어야 될지를 잘 몰라서 쉰다고 하면서 또 다른 감각의 즐거움을 찾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든지 놀이동산을 간다든지 또 다른 감각의 쾌락, 감각을 쉬어주는 게 아니라 감각을 더 쓰게 만들면서 자기의 쉼을 찾으려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쉬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쉼이 아니라 또 다른 감각의 신경을 자극하는 행동이다. 세 번째는 잠입니다. 잠 잘 때도 편안하게 자면 좋은데 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늦게 잔다든지, 아니면 일찍 잠은 들었는데 자주 화장실을 가거나 소리에 자주 깬다든지 해서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결국 편안하게 부교감 신경이 올라서 몸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몸이 회복되질 않고 또 다른 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교감 신경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행동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깥에서 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행동들은 예를 들어서 카페인, 커피, 콜라, 초콜릿 등 이런 카페인류나 차류를 마심으로써 교감 신경을 올리는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므로써 교감 신경의 항진이 될 수 있고요. 내적으로 교감 신경을 항진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죠. 이 스트레스 받는 것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감각과 생각을 부정적으로 좀 더 많이 씀으로써 생기는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감각기관인 얼굴과 생각기관인 뇌 쪽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니까 이쪽으로 피가 많이 가게 되겠죠. 결국 얼굴과 뇌 쪽으로 피가 많이 가게 됨으로써 전체 혈류의 분포도에 상하 비대칭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장기간 유지가 되면 손발이 차진다든지 아랫배는 차고 상체와 머리 쪽 이쪽은 열이 많아지든 이런 혈류 비대칭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에너지의 과소비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에너지 과소비라는 것은 결국은 심리 불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을 쓰는 것을 인식심리, 생각을 쓰는 것을 기억심리, 팔다리를 쓰는 것을 표현심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감각을 쓰는 인식심리와 생각을 쓰는 기억심리를 많이 쓰고 상대적으로 팔다리나 이런 표현을 덜하는 표현심리를 적게 씀으로써 심리가 안정이 되지 않고 계속 불안해지게 되고, 그러면은 에너지를 과소비를 하게 되고, 이 에너지 과소비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부조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자율신경계에 나아가서 실조증이 생기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고, 그러면서 부신피로가 생기고, 이런 부신피로가 결과적으로 몸에 에너지가 없어짐으로써 당을 충전하게 되고, 이런 탄수화물에 식품 첨가 물질이 있게 되면 점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림프에 오염을 시키게 되고, 그러면 구강자결감이 좀 더 심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상황이 놓여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내가 인식을 많이 쓰고 생각은 많이 하지만 표현을 하지 않는 약간 소심한 심리 불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소심한 심리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래서 탄수화물은 많이 먹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구강점막 쪽에 림프 오염을 일으키게 되고, 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인해서 타액은 적게 나오고, 그러면 구강 건조가 이루어지면서 구강에 청결이 되진 않으니까 입냄새가 나고, 구강이 건조해지면서 알칼리 환경이 적해지고 역류성 산성 가스가 많이 나오면서 백태가 생기고, 혀가 건조해지니까 백태가 갈라지는 지도설 같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백태를 자꾸 벗겨내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혀의 유두가 점점 깎여지는 이런 행동들이 결국 혓바늘을 돋게 하고 구강의 자결감을 일으키게 한다. 이런 구강 자결감은 침이라는 바깥의 환경이 없어짐으로써 생긴 것도 있고, 안쪽에서 림프 오염이 되면서 구강의 점막이 좀 더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 원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부조화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강 자결감을, 혀의 통증이 생긴 분들, 혀 갈라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심리 불안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심리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멘탈은 피지컬로 해야 됩니다. 결국 표현심리, 운동기간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팔다리를 많이 써서 땀을 내고 림프 오염된 부분의 찌꺼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이런 몸을 많이 쓰는, 땀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각과 생각을 많이 썼기 때문에 감각을 차단하고 생각을 차단한, 결국 일찍 자고 명상을 한다든지 눈을 감고 쉬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상황을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니까, 먹을 때는 먹는 것만 집중하고 뭐를 보질 않고 듣질 않고, 또 쉴 때는 쉬는 거에만 집중해서 감각을 최대한 차단하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잘 때는 자는 것만 집중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부분을 최대한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감 신경이 항진되는, 활성화되는 것을 낮춰야 된다. 결국 스트레스 받는 걸 최대한 줄이고 바깥에서 교감신경을 올리는 카페인이라든지 약물 같은 것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커피가 입안을 바짝 마르게 한다는 것은 드셔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침이 나오지 않아서 이 모든 일들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침이 나오도록 계속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침이 나오도록 하려면 오랫동안 꼭꼭 씹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입안에 있는 것을 죽을 만든다, 침으로 최대한 물을 먹지 않고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침의 분비량을 점점 올리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꼭 음식을 먹지 않을 때라도 일부러 침을 입안에서 생성을 많이 시켜서 입안에 살균도 해주고 청결도 해주고 혀에 촉촉하게 남도록 이런 행동들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이렇게 구강이 건조하다고 입냄새가 난다고 구강 청결제를 쓰는 게 아니라, 침 자체가 구강 청결제이기 때문에 침을 많이 생성시켜서 자체 구강 청결해서 삼키면 되는 것을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또 다른 자결감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혀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혀가 많이 붓고 백태도 있고 혈염도 생기고 부어서 치아에 자국들이 많은 이런 상황, 또 나아가서는 혀도 마르고 눈도 마르는 쇼그렌 증후군처럼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혀 건강을 신경 써야 된다. 혀 건강에 대한 것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것인데요, 뮤잉 운동이라고 해서 혀가 약한 분들은 혀를 건강하게 해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혀를 입천장에 대고 쫙 밀면 혀가 기지개 키듯이 혀의 근육을 많이 써서 혀에 혈액 공급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약해진 혀를 좀 강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아래턱 쪽에 피가 많이 가게 되고 침도 더 많이 고이게 되고 혀도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혀 통증이란 것은 단순한 혀의 문제가 아니고 입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부조화에 대한 밸런스가 깨진 자율신경계의 문제, 나아가서는 심리 불안에서 생긴 문제다라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혀가 자주 아픈 사람들은 심리 불안과 심장이 약한, 결국 소심한 성격이 있다는 걸 아시고 좀 더 몸을 운동을 하시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셔서 혀 건강뿐만 아닌 몸 건강, 마음 건강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